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문화 충격 채널 들어가시면은 원모론, 제가 단독 진행하는 원모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스피러시인데 이제 그 주로 음모 팩트, 사실로 드러난 음모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브리짓 마크롱도 남자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솔직히. 뭐 프랑스 퍼스트 레이디 브리지트 마크롱이 남자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4만 1천 뷰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 구독하신 분들. 문화 충격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스피러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샨디리 콤스, 몰카 스캔들, 그리고 세계 우주쇼, 그 북미를 관통하는 계기식을 놓고 종말론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그리고 보잉 내부 고발자, 비극적 죽음,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자살이 안 믿겨집니다. 예. 저는 브리짓 마크롱 남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뭐 30살 이전 사진부터 해가지고 뭐 오빠랑 같이 있는 사진 이제 볼 수가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자세하게 파헤치고 보잉 내부 고발자 역시 자세하게 파헤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진정은 구글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스쿼팅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그 보수적인 주가 된 보수주인데 불구하고 플로리다에서 이게 성행하더니 여기저기 곳곳에서 뭐 조지아주에서도 나오고 주정부들이 그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택 침입 장려하는 그런 틱토커한테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출신 한 소셜 미디어 인플루엔서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주택을 침입하도록 부추겼거든요. 그래서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불법 거주자에 의해 무단 점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팅은 그냥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부동산 투자가로서 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플로리다에서. 근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여기서 주인이어서 전기 끊고 물 끊으면은 그게 또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주 웃겨요. 지금 말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명 스쿼팅에 반대하는 그런 주들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쿼팅에 반대하는 주인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이제 스쿼팅 문제가 제기됐고 뉴욕시 한 주민은 스쿼터가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체포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제 체포된 거예요. 스쿼팅은 베네수엘라 국적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인 집에 스쿼팅할 것을 권유하면서 불법 이민자 유입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보면은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예? 얼마 전에도 뉴욕 경관이 21번이나 풀려난 그런 범법자한테 결국 총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장례식에 트럼프가 참석을 했죠. 근데 바이든은 초대 안 했어요. 그 유가족이. 왜 초대 안 했겠습니까? 범죄를 자꾸 원하는 것 듯한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날 바이든은 빌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와 함께 후원 행사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불법 거주자가 될 사람들에게 불법 거주자 권리를 사용해서 거주지를 효과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알려주는 틱톡 동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쿼팅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 보면은 오히려 범죄자들 그리고 이런 불체자들 보호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지금 기존 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뒤집으려고 그 보수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에서는 당연히 이런 범법 행위들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 국적 리오넬 모레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택에 침입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침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자막과 함께 스페인어를 영어로 번역한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특정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 무단 침입자를 즉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스쿼팅이 난무를 했거든요. 특히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새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사람이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남아있을 경우 건물 소유주는 법 집행기관에 무단 침입자 퇴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무단 침입자는 집주인과 분쟁 중인 세입자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드산티스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스쿼터 사기를 근절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는 스쿼터들 편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소유주를 보호하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모레노는 틱톡에서 5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불법 점유자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일부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불리한 소유권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약 7채 집을 점유한 내 친구가 있다. 좋은 의가 없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리오넬 모레노예요. 근데 현재 모레노 틱톡 계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뉴욕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모레노가 2022년 4월 텍사스주 이글 패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이민자들을 발목 모니터를 통해 연방 당국이 감시하는 구금 대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뉴욕 포스트가 검토한 이민 세관 단속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모레노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이탈자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는데요. 이 친구, 이놈이 나쁜 놈이죠. 예. 잡아서 혼내야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동영상에서 자신과 가족이 연방정부로부터 주당 $350를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 법안이 통과된 뒤에 애슐리 무리 애슐리 무리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다시 한번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무단 침입자로부터 우리 주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지아 주의회는 무단 침입자에게 무단 침입 혐의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통과시켰고요. 또 이 법안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애틀랜타 대도시 지역 전역에서 무단 침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거주하면 무단 거주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법안을 주도한 에드 세칠러 주 상원의원은 스쿼터들이 민사 퇴거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집주인 권리와 피고인이 명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간소화해서 법원에서 수개월 동안 뜸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이렇게 내쫓을 수도 없고 전기, 물 끊을 수 없는 그런 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에서 론 데산티스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조지아주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그런 법안이 추진돼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지사 서명을요. 아주 그냥 외모부터가 참 비호감이네요.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원모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원스피러시. 이거는 이제 제가 단독 진행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단독 진행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이 막 그 문화충격 시즌2에 내가 안 보인다 저 원기자가 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스피러시 보시면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충격 시즌2에서도 그 두 번째 코너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코너 그거 진행하는 거를. 그리고 바이든이 오늘 늦잠 자가지고 원래 행사에 오전 11시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동부 시각으로 근데 1시간 뒤에 참석했다고 그런다. 지각해가지고 늦잠 자느라고. 여기 나오죠. Biden shows up at noon, an hour late for event, and here's why people think he overslept. 늦잠 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부활절에 논란이 됐죠. 그걸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이제 또 선포해가지고 바이든이 아무튼 일요일에 별로 스케줄도 없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에 그 퍼블릭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속적 양압 호흡기를 단다고 그래요. 예, CPAP 머신. 그러니까 잘 때 이게 호흡을 잘 못하나 봐요. 지금 바이든이 그래서 잘 때 이렇게 끼고 자는데 그날 이게 빨간 게 이게 보였나 봐요. 늦게 와가지고 12시에 오늘이죠 오늘.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1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헬스케어 관련 행사였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달리 조 바이든을 슬리피조, 졸린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슬리피조. 지금은 이제 크로켓조. 힐러리한테 붙였던 별명. 어, 크로켓 힐러리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크로켓조. 그러니까 부패한 조라고 얘기를 한 거죠. 힐러리 상대로 크로켓 힐러리 이렇게 부르는 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2016년. 근데 2020년엔 졸린조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2020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패한 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두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은 트럼프가 경합주 7개 중에서 6개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계속 앞서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WSJ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인데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3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47대 44. 펜실베이니아는 필라델피아가 문제예요. 필라델피아 선거가 좀 문제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펜실베이니아에서 필라델피아가. 예, 그리고 거기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요 정도 선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바다는 트럼프 48, 바이든 44.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유튜브 만약에 유튜브 상에서 제가 저를 찾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제 홈페이지 oneoped.com, wonoped.com 들어가셔서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바다 48대 44, 4포인트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미시간에서도 트럼프가 48대 45로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시간에서 이제 유세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기차 보조금 이제 주지 않겠다고 그랬죠. 자기가 당선되면은 첫날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활활 태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많은 자원이 바로 기름인데 기름 퍼서 기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저도 그 말에 적극 100% 200% 동의를 합니다. 자꾸 기후변화 그 사기 어젠다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49대 44는 6포인트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에서는 47대 42 5포인트 위스콘신에서는 46대 한번 볼까요? 위스콘신은 46대 46 동률이에요. 그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44대 43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주 앞서고 있고 1개 주 동률인 거네요. 뭐 이 정도면은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3월 17일에서 24일 사이 4,200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자, 그래서 브라이트바트 보도인데 민주당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 바이든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있죠. 혹시나 예? 혹시나 2024년 11월에 혹시나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요. 이미 트럼프 진영의 다수,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은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 절반 이상은 혹시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20년 때도.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메인스트림 그런 할리우드 이런 쪽은 여전히 트럼프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Real Lives of Beverly Hills TV 시리즈에서 이제 그 마르셀러스 와일리 풋볼 선수 출신이죠. NFL. 그분 부인이 이제 그 마가 진영 지지한다고 했다가 잘렸어요. 예.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안티 트럼프로 유명했던 이 마이클 래퍼포트라는 그 탤런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은 절대 찍지 않겠다. 바이든은 절대 찍지 않겠다. 트럼프 찍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안티 트럼퍼였거든요. 네버 트럼프 연예계에서. 근데 생각이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확 바뀌고 있다고 자기 정치 성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열렬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리고 여러분 가수 샤키라 아시죠? 제 샤키라가 이제 아들 둘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다 영화 바비가 너무 싫었다고 그런다. 페미니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영화 바비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 초반에 보기가 좀 어렵던데요. 한 20분 봤는데 재밌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생각도 없고 그냥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영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부활절을 성전한 가시화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트럼프는 올해 11월 5일 선거일을
Christian Visibility Day, 크리스찬 가시화의 날로 그렇게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화끈하지 않습니까? 자, 이 뉴스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 텐데요. NYPD 경관 조나탄 딜러, 예, 사망했죠. 예. 검문 중에 이제 용의자한테 총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50분쯤에 퀸스 파라코웨이 소재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조나탄 딜러, 지금 보시는 이분이 차량 그 조수석에 앉아서 앉아있던 용의자 가이 리베라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리베라는 수차례에 걸친 하차 명령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총격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이건 딜러가 결혼했을 때 모습이었고요. 이건 1살짜리 아이인데 이 사람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총 맞아 죽은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트럼프가 동물처럼 비유하니까 그거 갖고 민주당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게 또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체자였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비판을 하곤 하죠. 이 사진은 이제 딜러가 어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예. 딜러는 이제 롱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었고, NYPD 3년 차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살 된 아들을 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또 딜러를 살해한 용의자 리베라도 총에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들이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호컬 주지사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문전 박대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유가족들이 막 뭐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 친인척들이. 이제 가일 리베라, 이 사람이 이제 살해한 범인인데 그 전에 21번 체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은 중죄 저질렀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고펀드미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 50만 불 정도 모였다고 그럽니다. 모아졌다고 그래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게 다 그 정책 문제예요. 정책 문제. 어느 당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나탄 딜러 경관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